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자, 이곳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출발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3년 12월 25일 성탄절 저녁 8시 7분 정도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걸어서 이동하면서 미국의 달러 지폐 7가지 권종의 초상화 주인공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원화 지폐가 있는데요. 1,000원짜리는 태계 이황 선생, 5,000원짜리는 율곡 이이 선생, 만원권은 세종대왕, 5만원권은 신사임당이 초상화의 주인공이라고 다 잘 아실 텐데요. 각 나라의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추앙하는 존경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초상화 주인공이 된 건데요. 미국에는 지폐 권종이 7가지 권종이 있습니다. 1달러, 2달러, 5달러,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 이상 7가지 지폐 권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국의 달러 지폐 7가지 권종의 초상화 주인공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기에 초상화 주인공이 된 건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달러 지폐 주인공은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자,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인데요. 인류 최초의 성공한 시민혁명인 프랑스의 대혁명, 자유평등 박애를 기치로 한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발발했는데요. 자, 같은 연도인 1789년에 세계 최초의 대통령제를 시행한 나라, 민주주의의 요람인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요.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나라를 세운 아버지, 국부로 나라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한 독립전쟁의 영웅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1789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에 취임해서 임기 4년을 2번 해서 총 8년 동안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하고 1797년에 퇴임하고 2년 지나서 1799년에 67세로 별세를 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1달러 지폐의 주인공 초대 대통령은 나라를 세운 아버지, 건국의 아버지, 나라 국자 아버지 부자, 국부로 추앙받는 인물이기에 1달러 지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리면 자, 조지 워싱턴은 결혼을 27살의 나이에 했는데요. 부인이 한 살 연상인 28살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지 워싱턴은 초혼이었는데 부인은 재혼이었습니다. 자, 부인은 그 당시에 버지니아주의 최고 갑부의 미망인이었습니다. 자, 버지니아주의 최고 갑부가 사망을 하자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은 그 미망인과 조지 워싱턴이 27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조지 워싱턴은 초혼이고 그 미망인은 재혼이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조지 워싱턴은 원래 조지 워싱턴도 이제 땅이 꽤 있긴 했었지만은 버지니아주 최대 갑부의 미망인과 결혼을 함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땅을 소유하게 됐냐면 무려 3,400만 평입니다. 3,400만 평의 땅을 소유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중에 약 한
20% 정도는 원래 조지 워싱턴이 가지고 있었던 땅인데요. 조지 워싱턴이 결혼함으로써 그 배우자가 전 남편한테 물려받은 재산 그 땅이 80%는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조지 워싱턴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 20%와 그 배우자가 전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땅 80%를 합해서 총 3,400만 평의 토지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무려 3,000명입니다. 3,000명의 노예를 거느리게 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미국의 나라를 세운 아버지,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입니다. 자, 참고로 지금부터 24년 전인 1999년 제42대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였던 1999년에 미국의 공영방송 ES판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영방송에서 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최고의 역대 대통령이 누구냐,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이 누구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발표된 게 랭킹 1위부터 6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랭킹 1위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랭킹 2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랭킹 3위 26대 대통령 시어더 루즈벨트, 랭킹 4위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랭킹 5위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랭킹 6위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자, 이거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신호가 바뀌니까 이동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랭킹 1위부터 6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중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링컨 대통령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역대 대통령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1달러 지폐 초상화 주인공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자,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2달러 지폐의 주인공인데요. 우리가 흔히 행운의 2달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행운의 2달러, 행운의 2달러가 왜 행운의 2달러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 1960년대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 상류사회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주연 여배우가 이름이 자, 여기 약간 미끄러워서요. 자, 지금 약간 미끄럽습니다. 거기에 1960년대 미국 영화 상류사회에 출연했던 주연 여배우 이름이 그레이스 켈리입니다. 그레이스 켈리. 그 주연 여배우 그레이스 켈리가 남자 배우로부터, 거기에 같이 출연했던 주연 남자 배우로부터 2달러 지폐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선물 받은 그레이스 켈리 여배우가 프랑스 남동부 모나코 왕국의 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운이 있었다 해서 행운의 2달러라는 말이 거기에서 생겼습니다. 자, 그 행운의 2달러의 주인공, 초상화 주인공, 바로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인데요. 토마스 제퍼슨은, 자, 미국인들은 키가 꽤 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키가 185cm,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키가 190cm,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키가 193cm입니다.
자, 그처럼 다 장신인데요.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최장신은 키 193cm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자, 최단신은 누구냐? 미영전쟁 당시에 미국의 4대 대통령 메디슨 대통령입니다. 메디슨 대통령. 미영전쟁 당시에 미국의 4대 대통령이었던 메디슨 대통령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단신입니다. 162.5cm, 반올림해도 163cm인데요. 가장 키가 컸던 에이브러햄 링컨과 30cm 차이가 납니다. 자, 여하튼 $2 지폐의 주인공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독립선언서를 기초했습니다. 자, 미국에 있어서 최고의 국경일은 1776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인데요. 그 독립선언서를 공동 기초했던 5인방이 있습니다. 자,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100 지폐의 주인공인 벤저민 플랭클린, 또 로저 셔먼, 로버트 리빙스턴, 이 5사람이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공동 기초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주도했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 3대 대통령 하면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다라는 걸로 가장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또 미국의 기존 영토를 2배로 확장한 분입니다. 자, 미국의 기존 영토가 미국 대륙의 지금의 이제 동부 지역에 미시시피강 동쪽 지역이 미국의 기존 영토니까 지금의 미국 대륙의 동쪽의 한 3분의 1 정도만 미국의 영토였는데요.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시절에 1803년에 1803년이니까 지금부터 220년 전입니다. 1803년에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시절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으로부터 미국 대륙의 중부 지역, 그 당시에는 루이지애나 지역이라 했는데요. 지금은 루이지애나 주가 미국의 50개 주 중에 남쪽에 매우 작은 주에 불과하지만 그 당시에 루이지애나라는 것은 지금의 미국 대륙의 중부 지역 전역을 다 통칭해서 루이지애나 주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루이지애나라고 했습니다. 루이지애나. 그래서 1803년에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루이지애나 지역, 미국 대륙의 중부에 해당되는 루이지애나 지역을 프랑스의 나폴레옹으로부터 $1,500만 매입함으로써 미국의 기존 영토를 2배로 확장시킨 인물이고요. 나중에 은퇴 후에는 퇴임 후에 대통령을 1801년부터 1809년까지 했는데요. 8년간의 전 대통령 임기를 마친 다음에는 고향인 버지니아에 가서 버지니아 대학도 설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키가 190cm나 되는 장신인데도 성격이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연설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는데요. 딱 2번 정치 연설을 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대통령 임기 4년을 2번 했는데요. 그 각각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될 때 취임식 때 취임 연설을 했던 게 첫 번째 임기 취임 연설과 2번째 임기 취임 연설을 했던 게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대중 연설 딱 2번 뿐입니다. 그 정도로 키가 190cm 장신인데도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는 분이었습니다. 자, 신호가 바뀌었는데 지하 횡단보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보도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당시에는 초대 국무장관을 했었습니다. 그때 초대 재무장관은 좀 이따 말씀드릴 $10 지폐의 주인공인 알렉산더 해밀턴이 초대 재무장관을 했고요.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시절에 초대 재무장관은 $10 지폐의 주인공인 알렉산더 해밀턴이고, 초대 국무장관을 했던 인물이 바로 3대 대통령이 되는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은 또 멋있는 문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음악은 내 영혼에 쌓인 일상의 먼지를 씻어낸다. 정말 멋진 문구입니다. 자, 음악은 내 영혼에 쌓인 일상의 먼지를 씻어낸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은 송파구청 앞 사거리 지하보도인데요. 음악은 내 영혼에 쌓인 일상의 먼지를 씻어낸다 라는 멋진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당시에는 초대 국무장관을 했고요.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대통령 시절에는 부통령을 했고요. 이제 드디어 3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분이 제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반연방주의자입니다. 반연방주의라는 것은 연방주의에 반대되는 반연방주의자인데요. 자, 연방 정부의 권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각 주의 권한과 독립이 더 중요하다라는 게 반연방주의자고, 반연방주의자는 반영침불입니다. 영국과는 적대시하고 프랑스와는 친하게 지내는 반영침불 정책이 바로 반연방주의자입니다. 반대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나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연방주의자였습니다. 연방주의자는 친영 반불입니다. 영국과 친하고 프랑스와는 이제 적대적이다 라는 게 연방주의자입니다. 자, 그리고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버지니아 신교 자유법을 또 출범시키기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분은 재밌는 게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이었는데요. 지금의 경우, 지금 현대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 후보가 부통령 후보를 지명해서 러닝메이트로 같이 한 배를 타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미국의 건국 초창기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이 후보자들이 개표 결과 득표수가 랭킹 1, 2, 3위 뭐 이렇게 있을 텐데요. 랭킹 1위 득표자가 대통령을 하고 랭킹 2위 득표자가 부통령을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미국 건국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같이 이 후보를 해가지고 경쟁 관계에 있었던 그런 인물들이 가장 득표를 많이 하면 대통령, 그 다음 득표자가 부통령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부통령의 관계가 껄끄러웠을 텐데요. 그래서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대통령인 존 애덤스와 사사건건 대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차이는 8살 차이 났는데요.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보다 8살이 많았는데 서로 계속 사사건건 대립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두 분이, 2대 대통령과 3대 대통령, 이 두 분이 돌아가신 날짜가 공교롭게 동일한 날짜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미국 독립 50주년 때, 미국 독립 50주년이었던 1826년에 같은 날
돌아가셨습니다. 1826년 7월 4일. 1826년 7월 4일이니까 미국의 독립선언 50주년 때인데요. 그때 같은 날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같은 날 돌아가시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제퍼슨이 존 애덤스보다 몇 시간 먼저 돌아가시긴 했는데 날짜는 같습니다. 1826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 50주년 기념일에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같이 같은 날 돌아가시는 운명을 맞이한 겁니다. 자, 이상 $2 지폐의 주인공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자, $2는 행운의 $2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에 관하여 $2 지폐 주인공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 지폐 주인공은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랭킹 1위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입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남북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내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전쟁을 통해서 남북의 분단을 막고 남북군이 승리했죠. 로버트 리 장군이 이끄는 남부군을 상대로 율리시스 그랜트의 북부군이 승리를 해서 남북전쟁을 치러가면서까지 미국의 분열을 막고 미국의 통합을 이뤄낸 대통령이 바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추앙하는 대통령 랭킹 1위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보여드리겠습니다.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자,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요. 지금 제가 롯데월드타워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높이 19m 높이의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자, 19m 높이의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자, 그 다음에 회전 목마도 있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회전 목마를 방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5 지폐 주인공이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인데요.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5 지폐의 주인공입니다. 자, 워낙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죠. 자, 게티스버그 연설이 미국의 3대 명연설 중에 하나인데요. 1863년 11월 19일 미국의 게티스, 남북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게티스 그곳에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by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게 미국의 3대 명연설 중에 하나인 게티스버그 연설. 1863년 11월 19일 남북전쟁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있었던 연설이 바로 게티스버그 연설이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높이 19m 높이의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자, 19m 높이의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저를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높이 19m 높이의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자,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자, 이쪽으로 좀 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곳이 인터넷 기사에 소개된 크리스마스 트리의 성지 롯데월드타워 바로 동쪽 구역입니다. 저기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를 기리는 동상도 있는데요. 여기에 괴테의 동상이 있는 이유가 롯데그룹의 창업회장이신 신격호 창업회장께서 젊은 시절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매우 감명 깊게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여주인공 샤롯데에서 이름을 따와서 롯데 그룹명을 명명을 했기 때문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롯데그룹의 기업명과 관련이 돼서 롯데월드타워 바로 동쪽 구역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를 기리는 괴테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괴테 동상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가지고 독일의 대문호 괴테 동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독일의 대문호 괴테 동상입니다. 영국에 세익스피어가 있다면 독일에는 괴테가 있고, 중국에 서동파가 있다면 조선에는 열하일기를 저술한 박지원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독일의 대문호 괴테를 기리는 괴테 동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 독일의 대문호 괴테를 기리는 괴테 동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상 너머로 높이 19m 높이의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롯데월드타워 바로 동쪽 약 50m 지점에 괴테 동상이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너머로 19m 높이의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그 너머에 송파 구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m 높이의 크리스마스 트리만 있는 게 아니라 약 3m 높이의 실제 전나무로 되어 있는 중형 크리스마스 트리도 수십 그루가 여기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기사에 보면 이곳을 크리스마스 트리의 성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괴테 동상, 그 다음에 19m 높이의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또 괴테 동상이 여기에 세워진 그 배경에 관하여 소개되어 있는데요.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샤롯데에서 롯데그룹의 기업명을 따왔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곳 화단에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잘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탄절을 성탄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롯데월드타워 앞 괴테 광장 주변입니다. 자, 계속 이동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 지폐의 주인공은 명실공히 미국인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한 넉 달쯤 전에 미국 동부와 캐나다 지역을 7박 10일의 일정으로 4식구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자, 그때 처음 방문했던 곳이 바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였습니다. 워싱턴 DC 투어할 때 순서가 연방의회 의사당, 그 다음에 미국 국립자연사 박물관, 그 다음에 백악관, 워싱턴 기념탑,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 링컨 메모리얼, 한국전 참전 용사비 순서로 투어를 했는데요. 그때 후반부에 갔었던 링컨 메모리얼, 링컨 기념관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곳에 링컨 대통령의 좌상이 웅장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장신, 키가 193cm나 되고, 최단신이었던 4대 대통령 메디슨 대통령보다 30cm나 키가 더 큰 분이죠. 아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잠실 석촌호수 동호입니다. 동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에 불갈이라는 조명이 보입니다. 불갈이라는 조형물이 LED 조명으로 멋지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회 북쪽 조깅로입니다. 자, 동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도 보여드립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회 북쪽 조깅로입니다. 자, 동호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무슨 메뉴를 선택했는지 전화해서 물어봐. 그 다음에 여기에 노천 카페도 있습니다. 노천 카페.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의 노천 카페입니다. 자, 다시 동호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다시 동호 북쪽 조깅로를 보여드리면서 노천 카페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제 밝은 조명 아래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입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링컨 대통령,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랭킹 1위입니다. 5달러 지폐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바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당시에 재무장관, 초대 재무장관을 했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이 10달러 지폐의 주인공입니다. 자, 10달러 지폐의 주인공. 7가지 권총 지폐 주인공 중에 2가지 권총만 대통령이 아닌 인물이 주인공이고요. 나머지 5가지 권총은 역대 대통령이 초상화 주인공입니다. 자, 2가지 권총이 바로 10달러 지폐의 주인공인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과 100달러 지폐의 주인공 독립선언서 공동 기초자이자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설립했던 벤저민 프랭클린, 이분이 100달러 지폐의 주인공인데요. 100달러 지폐 주인공 벤저민 프랭클린과 10달러 지폐 주인공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대통령 출신이 아닌데도 지폐의 주인공이고, 나머지 5가지 권총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입니다. 자, 그래서 10달러 지폐 주인공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은 미국인들이 최고의 재무장관으로 꼽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세기의 결투에서 총을 맞고 사망을 했었습니다. 자, 그 세기의 결투가 언제냐? 1804년 7월 11일 날 뉴욕 맨해튼 서쪽에 있는 허드슨강 건너편 뉴저지주 위호큰, 그곳에 해밀턴 파크가 있는데요. 자, 그곳에서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과 3대 부통령 에런버 간의 세기의 결투가 벌어집니다. 1804년 7월 11일인데요. 그때 알렉산더 해밀턴이 에런버의 총을 맞고 47세의 나이로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알렉산더 해밀턴 그 사망자의 아들도 그보다 3년 앞선 1801년 결투에서 19살의 나이로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17살의 딸도 오빠가 사망을 해버리니까 충격을 받아서 정신병자가 돼버립니다. 그 정도로 알렉산더 해밀턴, 또 그의 아들, 또 그의 딸 다 이렇게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서 개인사적으로는 굉장히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은 불행한 개인사를 갖고 있는데요.